채권자 집회를 가면 가끔 즉석에서 판사님이 채무자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기 곤란하거나 또 잘 모르겠으면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미루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새로운 도할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에서 면책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인데도 이 기본적인 것들을 못 지켜가지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실제로 면책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5가지 설명드릴 테니까 파산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파산 선고날 법원에 반드시 출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마 자기 파산 선고한 날인데 법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법 많이 있어요. 제가 파산 관제인 하면서 한 달에 한 20-30건씩 사건 배당을 받으면 그 중에 꼭 한 2-3명 정도는 선고날 출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판사님이 한 번은 기회를 더 주시거든요. 그날 출석 안 한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기회를 잡는데,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안 나간다 그러면 파산이 기각이 돼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법원에 못 나갈 수도 있죠. 대신 그럴 때는 미리 법원에 연락을 해서 선고 자체를 미루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락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그냥 안 나가버리면 파산이 진행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선고날 출석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료 제출인데요. 파산 선고를 받고 나면 관제인이 각종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 서류가 처음에 파산 신청을 할 때 낸 서류랑 많이 겹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적은 곳은 한 15종류, 많은 곳은 40종류의 자료를 내라고 해요. 파산 관제인이 요청하는 이 서류들은 해당 파산 법원에서 지정해준 공식 요청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를 내는 게 파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류도 많고 또 서류 준비하는 게 좀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채무자가 자료를 안 내면 파산관제인이나 법원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가고 하지 않아요. 면책을 받고 싶다면 이 기본 서류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내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늦게 내면 그만큼 사건이 지연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서류들을 관제인이 검토하고 추가 자료라는 걸 내라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 추가 자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내도 마찬가지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인이 요청하는 자료는 최대한 성실히 준비해서 내야 무사히 면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가족들 서류들 중에서 이제 가족 협조가 안 돼서 못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법원에 사실조회라는 걸 신청해가지고 가족 동의 없이도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파산관제인의 면담을 잘 받는 건데요. 모든 사건이 다 파산관제인의 면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은 관제인이 면담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문제되는 내용이 있는 건들은 관제인 면담이 잡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이제 관제인과의 면담을 잘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채무자가 면담을 할 때 노골적으로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관제인을 적대적으로 대한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관제인도 채무자가 말하기 어렵거나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거를 다 압니다. 하지만 관제인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자기한테 적대적인 사람에게 좋은 보고서가 나가기가 어려워요. 관제인을 채무자의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 편도 아니거든요. 파산관제인은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하는 중립적 존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가 면담할 때 진실되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관제인이 그 말을 듣고 채무자한테 우호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는다는 게 바로 이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관제인을 한 1-2년만 해도 수백 건의 사건들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건들은 다 해봤기 때문에 채무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를 보면 대충 다 압니다. 그러니까 면담을 할 때 관제인을 속이겠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진실되게 말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면책을 받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채권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건데요. 파산 선고가 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한테 파산 선고 난 사실 그리고 이의 신청 절차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걸 받은 채권자들 중에서 일부는 실제로 법원에 채무자를 면책시켜 주지 말아주세요 하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이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잘해야 무사히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내용 중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 또는 지금도 다른 데서 큰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좀 의미 있는 이의 신청 내용도 있지만 그냥 내 돈 안 갖고 있으니까 면책해 주지 마세요 라는 막무가내 식의 내용도 많아요. 하지만 이의 신청 내용이 어떻든 간에 여기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잘 준비해서 내는 게 중요합니다. 판사님들이 면책 결정하기 전에 이 채권자 이의 신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황당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답변서를 안 내고 그러면은
면책 절차가 늦어질 수가 있고, 또 채권자 이의 신청이 만약에 면책 불허가 사유와 직결된 내용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채무자가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불허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서를 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집행날 판사님이 하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또 성실히 답변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산 면책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어떤 태도나 자세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채권자 집회를 가면 가끔 즉석에서 판사님이 채무자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채무자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법정에 나와 있는 이 채권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다가 판사님한테 핀잔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기 곤란하거나 또 잘 모르겠으면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미루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물론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는데도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의견서로 답변 드리는 게 더 나아요. 판사님이 사건을 한두 건 처리해 보신 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사건이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날 판사님이 하는 질문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을 하는 게 면책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인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하는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수칙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도 이걸 못 지켜가지고 면책을 못 받는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1-20%가 됩니다.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건을 임하느냐에 따라서 면책받을 확률이 최소한 20% 정도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김인 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